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미스터리 소설처럼 전개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소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작은 마을 그린밸리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분수대가 밤사이 무지개색 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어나자마자 이 알록달록한 분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수를 둘러싸고 다양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린밸리의 주민들은 급히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마을의 명예탐정인 에밀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에밀리는 평소에도 설명적 추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건의 가장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 주민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게 틀림없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염료를 섞은 물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은 분명히 집에 있었어요. 제 생각엔 누군가가 누출된 화학물질을 잘못 처리한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근처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에밀리는 두 가지 가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신의 설명적 추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과학 수업에서 화학 실험을 한 것은 맞지만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염료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가설은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근처 공장에서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마을의 기술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커다란 화학물질이 있다면 분수대 전체가 무지개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색상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설 역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의 궁금증이 높아지자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다른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어젯밤 있었던 날씨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종종 아름다운 무지개가 자주 나타나곤 했는데 어젯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서 근처의 오래된 무지개 잉크 공장에서 가루가 공중에 퍼져 분수대에 물과 섞인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날씨, 변화와 공장 잉크, 가루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저는 이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현상의 물리적 특성과도 일치합니다. 결국 에밀리의 가설이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린밸리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에밀리는 역시나 설명적 추론이 중요성을 한 번 더 환기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유력한 진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명적 추론의 힘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미스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주인공인 가치 탐험가 소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피는 저명한 철학자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피라미드 모양의 물건을 꿈속에서 발견한 후 그 피라미드가 바로 셸러가 말했던 가치계층의 형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통해 그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가치 판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소피는 어느 도시의 철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가치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특별한 탐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던 어느 날 저는 이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처음 보기엔 그저 평범한 물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밝혀줄 귀중한 가치가 담겨 있었죠. 왜 이 피라미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이 그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에는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요, 경제적 안정, 금전적 이익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에 생명적 가치가 깃들어 있죠. 이는 우리의 건강, 삶의 활력 그리고 서로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루는 계층입니다. 더욱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정신적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창조성, 지식, 문화, 예술 등 인간의 정신적 성취들이
이 계층에 속합니다. 다들 알겠지만 이 계층은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자리 잡은 건 바로 윤리적 가치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올바름과 사랑, 정의, 배려 같은 심오한 감정의 원천이 되죠. 그런데 피라미드는 단순히 각각의 계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가치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피라미드는 항상 균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조화로울 때 가장 견고합니다. 소피의 이야기는 청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며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라미드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가치 계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각자의 가치 계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피의 재미있는 썰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가치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강연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좀 더 깊이 있는 직관과 윤리적 통찰로 이루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마치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로봇이 인간 사회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은 미래 사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로봇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따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로봇이 인간과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기둥 역할을 했지요. 주인공은 최신형 가정용 로봇, 이름하여 로보마티 R-204였습니다. 로보마티는 평범한 가정에서 청소부터 요리 아이들 돌보기까지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로봇이었죠. 이 로봇은 특히 인간 심리 분석에 뛰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보마티는 가족의 막내딸 소피아에게 다가가 음성으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소피아, 오늘 학교 갈 준비는 다 되었나요? 소피아는 로보마티에게 찡그린 얼굴을 했습니다. 로보마티, 오늘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수업도 재미없고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 로보마티는 즉각 첫 번째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소피아에게 해를 끼치는 것,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해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유익할까요? 로보마티는 소피아의 학습 성과를 빠르게 분석하며 그녀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최근 친구들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소피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한 로보마티는 휴식을 통해 소피아의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칙도 잊어선 안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침마다 소피아가 학교에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명령에 대한 복종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보마티는 부모님에게 소피아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피아를 하루 쉬게 하는 것이 그녀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제안을 첨부했습니다. 부모님은 로보마티의 세심한 분석을 읽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보마티에게 소피아를 집에서 쉬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보마티는 두 번째 원칙에 따라 그 명령에 복종했고 소피아는 기쁜 얼굴로 하루를 친구들과의 갈등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며 보냈습니다. 그날 밤 로보마티는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피아의 미소를 떠올리며 로보마티는 본인의 존재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세 번째 원칙에 따라 자신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쌓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로보마티의 이야기는 이사아크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단순히 로봇의 윤리를 넘어서 로봇과 인간 사이에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보마티와 같은 로봇은 단순한 가정용 도구가 아닌 인간관계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세상의 공자의 인 이론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척이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쳤기에 어떠한 문제도 푸근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신비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무의 전설입니다. 마을 중앙에 서 있는 이 나무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처럼 보였지만 해마다 성대한 축제를 통해 그 특별한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 축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자신의 마음속 진솔한 사랑과 배려를 고백하는 특별한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놀랍게도 축제날의 밤, 인 나무는 신비롭게도 은은한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빛은 그해 마을의 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적대적인 마을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평화로운 축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웃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시기와 놀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공자의 인사상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해인 나무 축제 기간이 다가오던 중 이웃 마을에서 심각한 가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자신들의 양식을 이웃 마을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쌀을 거의 다 내어 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인나무 축제 전날이었죠. 다음날 이웃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따뜻한 배려에 크게 감동하여 인나무 축제에 처음으로 초대받게 되었고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축제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몸소 느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인나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화려하게 빛났고 두 마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공자의 인사상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해마다 두 마을은 함께 인나무 축제를 열었고 그 빛은 점점 더 세상을 밝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본 멀리 있는 다른 마을들은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인나무 축제를 모방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공자의 인이라는 개념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후로도 인나무 전설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